자, 모의고사 11번부터 15번까지 문법 설명할 거예요. 예, 나머지 문제는 대부분 이제 특강에서 나왔던 문제를 거의 그대로 냈으니까 딱히 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우리는 14번 14번 변형된 것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11번부터 봅시다. 자, 우리 기억 원래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문법적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는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주 들어봤을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설명을 해주자면 어휘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단어의 원래 뜻, 그지? 어휘는 단어니까, 그죠? 그래서 원 뜻으로 그지? 사용이 되더라. 이런 말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 이게 문장 내에서 쓰였을 때 문법이라는 건 항상 문장이 만들어져야지만 생기는 게 문법이죠. 그래서 문장 내에서 그 문장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 흔히 통사라고 하죠. 그지? 요런 거에 따라서 의미가 추가로 생기거나 또는 달라지는 경우에 문법적 의미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확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추가적인 의미가 더 생긴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통사적인 용법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모르는 말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마라.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이렇게 눈으로 쭉 훑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말을 찾는 거야, 아는 말. 뭔가를 구분해내는 거니까, 그렇지? 구분하는 기준 중에서 아는 말을 찾으면 되는데 맨 끝에 보면 나와 있죠. 어휘적 의미를 지니는 건 뭐라고 불러? 본용언. 그러니까 본 뜻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예, 뒤에 것은 뭐예요? 문법적 의미겠지? 그래서 이거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뭐다? 보조용언. 요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구분하는 문제야? 그렇지? 본용언과 그 다음에 보조용언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공부 많이 했죠? 너희도 공부했을 테니까 넘어갑시다. 답은 5번이에요. 비참하게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두고를 생략해 보세요. 그러면 비참하게 혼자 자리를 떴어. 누가? 그가. 그러면 얘기에서는 그가 비참하게 된 거고 만약에 이제 비참하게 두고까지 쓰면 친구가 비참한 상태여서 이제 친구가 비참한 상태여서 그거를 그는 내버려 두고 자리를 뜬 거지. 그래서 이거는 생략이 불가능해요. 그죠? 왜냐면 비참한 건 비참한 건 친구랑 이렇게 호응이 되고 두는 건 그랑 이렇게 호응이 되거든. 이런 경우에는 생략 불가능. 그러면 절대 보조 용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12번 문제 보면 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 뭐 조사죠? 그럼 이거 뭐야 그냥 그래 보조사 그죠? 보조사 찾는 문제고 격조사 보조사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문제 나올 때 격조사는 문장 내에서 특별한 성분 뭐 주성분들 주로 으로 쓰였을 때는 격조사고요.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에 뭐 이제 보조사로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보조사는 열심히 외우세요. 격조사하고. 그래서 자 기억은 바다가가 주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주격조사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아니다 앞에니까 보어. 그 다음에 리을은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부 다 격조사고 나머지 얘네들은 주어나 목적어가 아닌데 그치 주어 보어 목적어가 아닌데 가르리 쓰였죠. 이런 경우는 보통 보조사로 봐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은 보조사기 때문에 이거를 생략해도 의미상 전혀 문제가 안 돼. 그치? 예. 근데 여러분 찾을 때 보조사를 생략해도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외워두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제 13번. 자, 밑줄 친 부분을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과거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 그랬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시제 문제는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말은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조사나 어미가 붙어가지고 시제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외울 생각은 애초에 그냥 버리세요. 괜히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외우지 말고 제일 간단한 방법 시간 표현 어떻게 푼다고? 전에 우리 많이 얘기했지? 그래, 시간 부사를 활용하라고. 그래서 시간 부사가 있는지 찾아보거나 아니면 시간 부사를 붙이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뭐 4번 같은 경우는 보면 지난주에 집에서 읽어 이렇게 그러면 이건 시간 부사가 과거가 붙어 있잖아. 그럼 당연히 과거로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그죠? 그럼 나머지 거는 시간 부사를 붙여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영화라면 전에 그지 과거니까 전에 본 영화라도 또 볼 것이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에 그가 남몰래 선행을 하는 것을 보았다. 또는 그가 전에 남몰래 선행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둘 다 됩니다. 그리고 뭐 4번은 당연한 거고 5번 동생은 소풍 때 먹을 음식을 미리 싸두었다는데 맨 앞에 붙여보세요. 예전에 동생은 소풍 때 먹을 음식을 미리 싸두었다. 뭐 또는 어제 동생은 이렇게 그래서 과거니까 뭐 전에 또는 뭐 어제 뭐 현재면 오늘 지금 그 다음에 미래면 뭐 내일 나중에 후에 뭐 이런 말을 붙여서 판단을 하라고요. 근데 이제 3번만 이게 안 되지. 3번 같은 경우는 뭐 전에 언니는 우체국 가는 길에 은행에 들릴 것이다. 그래서 전에 가는 들릴 것이다.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면 되고 이거는 항상 받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1번하고 3번 두 개 비교해보면 여기는 본, 여기는 가는이에요. 둘 다 현재형음처럼 보이죠? 근데 위에 거는 보다에 뭐가 붙어 있어? 니은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에서 의가 생략되고 니은만 붙은 형태지 가는은 가다에다가 는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은하고 는이 달라. 우리가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는 같은 경우는 동사에만 붙는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 진행형 주로 말하는 시점에서의 진행을 많이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진행만 쓰는 건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진행형을 많이 쓰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붙으면 현재나 미래는 많이 되는 편인데 과거는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참고로만 알아놓읍시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 표현은 그러니까 시제 문제는 항상 뭘로? 시간 부사.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14번은 마지막에 할 거고 15번을 먼저 볼 거예요. 간단하게. 자, 추가 사례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는데 자, 보세요. 안부정. 이게 단순이냐 의지냐 구분도 있고 뭐 개슨 미래 의미 화자의 추측 또 의지 뭐 이렇게 나오지. 자, 이런 것들 시제나 심리적 태도 문제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장을 읽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풀면 금방 끝날 거고요. 자, 마지막 14번. 자, 기능적 관점에 따를 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아까 11번 할 때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기능적 관점, 뭐 형식적 관점 이런 거 제대로 배운 적이 없을 거야. 이런 것들은 헷갈릴 때 신경 쓰지 말라고. 그지? 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문제 말을 바꾸는 거거든.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기능적 관점이 뭐고, 그 다음에 뭐 형식적 관점이 뭔지 얘기를 해주면 미안. 이게 그런 거예요. 기능적 관점이라는 건 보통 이 기능이란 말이 뭘 가리키냐면 의미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형식적 관점이라는 건 그건 뭐냐면 형태를 말하는 거야. 그 실제 뜻이 뭔지가 중요하면 기능 그거하고 관계가 없이 글자의 모양, 그지? 소리 이거 자체만으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면 형태, 형식적 관점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사실 배워요. 언제 배우냐면 문장의 형식과 기능 부분할 때 배웁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 예를 들어서 뭐 의문문 이런 거 할 때 그러거든. 종결어미가 뭐 했어? 했느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야? 형식상은 전부 다 의문문이에요. 그런데 뭐 했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꼭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상황상 청소는 했어? 엄마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게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청소 안 하고 있다고 혼낼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럴 때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의미상 의문문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 없죠. 그지? 그럴 때 이게 기능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명령이라든가 또는 경고라든가 뭐 이런 뜻으로 쓰인단 말이야.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형식적 관점, 기능적 관점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형식적 관점은 뭘 보는 거냐면 이 문제에서 자, 이건 좀 지울게요. 이 문제에서 형식적 관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외웠을 전성어미, 뭐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는을던 있죠. 그지? 요거가 붙으면 무조건 뭘로 판단해라? 그지? 관형절로 판단해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형식적 관점이에요. 보통 학교에서는 이렇게만 가르치거든. 그러면 기능적 관점은 뭐야? 이게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은는을던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무조건 관형절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의미상 두 가지로 다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지문에서 보면 2번하고 3번 분류입니다. 1, 2번은 사실 같은 거예요. 그죠? 내용상.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자,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여기서 보면 어딨니? 여기 앞에 있구나. 하여튼 그래서 2번 예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번 예문으로 바꿀 수가 있대. 2번 예문은 뭐가 쓰였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였죠. 1번 예문은 명사형 전성어미들이 쓰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의미상, 그지? 겉으로 볼 때는, 그지? 겉으로 볼 때는 관형절처럼 보이지만 의미상 뭐다? 명사절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치? 다 명사절이더라.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그죠? 3번에 나오는 이 사례들은 이렇게 명사절로 바꾸는 게 돼 안 돼. 저기 하늘에 뜨기가 에드벌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명사절로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의미상으로 봐도 뭐야? 그대로 관형절이다. 그죠?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이게 이런 식으로 1번 예문과 2번 예문이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절로 바꿀 수 있는 거면, 그지? 2번 예문 쪽이 가까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 3번 예문 쪽이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기준만 잘 잡으면 된다 그랬지?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기준 중에 첫 번째가 뭐다? 이렇게 명사절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다. 그래서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요. 명사절로 변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이걸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여기 지문에 바로 나옵니다. 2의 예와는 달리 3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중요해.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찾아도 문제 풀거든. 그래서 3에서는 뭐 것이 특정하게 가리키는 사물이 있는 거예요. 사물이. 그리고 2는 달리 그랬으니까 그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3번 예문 보면 하늘에 뜬 것, 그것은 뭐야? 에드벌룬. 네가 좋아하는 것, 아마도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겠죠. 그 물건을 골라라. 그 다음에 동생이 먹을 것, 음식이 있겠죠. 그 음식을 양보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앞에 거는 순이를 사랑하는 게 가리키는 사물이 뭐가 있어? 없지. 그죠? 넌 행위나 사건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을 찾아도 문제는 똑같이 풀립니다. 이제 자, 가리키는 사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도 구분이 가능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 명사절 어쩌고 하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용언의 활용 문제야. 왜 우리가 용언 활용할 때 이런 문제 본 적 있을 거예요. 달리기라는 단어가 그치? 어떤 때는 뭘로 쓰여? 명사로 쓰이고 어떤 때는 용언, 동사로 쓰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기가 힘들다. 힘이 들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100m 달리기가 100m 달리기에 뭐 참가하더라.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품사구분 문제로 나오거나 또는 이 뒷부분에 요게 어입니까 접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거랑 같은 문제라고. 위에 거는 보세요. 활용이 되는지. 100m 달리는 것이 힘이 들어. 그렇죠? 활용이 되죠. 그러면 여전히 이건 뭐야? 동사적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고. 100m 달리는 것이에 참가해. 100m 달리는 뭔가에 참가해? 이상하죠? 이거는 완전히 뭐가 된 거야? 명사가 된 거예요. 그치? 이거랑 사실 발상은 같은 문제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온 것 같은 경우 보면 자, 내가 사옴 해서 이거를 명사로 바꿀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여전히 무슨 뜻이야? 동사의 뜻이고, 그지? 그래서 관형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세 번째 이 문제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해도 되고요. 그래서 보면 자, 내가 사온 것 그 물건이죠? 그런데다가 이거는 명사형으로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관형절 쪽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돌아오는 것 특정한 물건이 없습니다. 근데 돌아옴을 기다렸다 또는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해서 명사형으로 바꾸는 게 되죠. 그래서 자, 요거는 명사절 쪽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디귿 특정한 물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성하기를 꺼린다 이런 식으로 명사절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그 다음에 푸른 것은 바로 여기 나오지 하늘 넓은 것은 들판 자 이렇게 가리키는 사물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딱히 그죠 푸르기 푸름 이렇게 해서 푸름은 하늘이다 푸르기는 하늘이다 이렇게 명사형으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이랑 똑같은 사례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보면 미음은 명사절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것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 때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맛있게 먹기에 이거를 바꿔서 먹기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좀 어색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또는 이거를 맛있게 먹음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다. 마찬가지로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 근데 가능해. 가능한데다가 이거에 해당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하나가 나와 있어요. 지문에. 마지막에 보면 자 지문에서 자 다만 것을 사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한다면 기능적 관점을 따르지 않아도 된대.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를 구분하고 있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것을 사물만으로 해석을 하면 기능적 관점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것을 이렇게 본다면 기능적 관점을 따르지 않고 싸그리다 관형절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사물과 나머지 것들로 이렇게 구분이 된 거라고. 사건, 상태, 현상, 사실. 그러면 기억, 리을은 사물이죠. 근데 얘는 이제 사건이나 그지 사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분명히 기준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 그렇죠. 수능이나 평가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정확한 기준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찾아서 참고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 합니다.